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가지를 지우고 싶다. 그날 내 품에서 아들을 떼어냈던 그 순간이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잊힌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내 마음속엔 아직도 그날의 바람소리가 남아있다. 겨울이었다. 매서운 찬바람이 얼굴을 베던 날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고아원 앞에 서 있었다. 그때 내 나이 23. 세상 모르고 결혼했지만 남편은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남은 건 갓난아기와 빚뿐이었다. 아기가 울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다. 젖이 말랐고 쌀은 떨어졌다. 방 안에는 찬바람이 들이치고 아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때 나는 선택해야 했다. 살려야 했다. 나와 함께라면 아이는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신발을 깨어 신고 아기를 담요에 싸서 품에 안았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발밑에서 눈이 뭉개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조차 내 죄처럼 들렸다. 고아원 앞 문을 두드릴 때 손끝이 얼어붙은 게 아니라 마음이 얼어붙은 거였다. 무슨 일이세요? 문을 연 수녀님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기를 품에서 꺼내 수녀님 품에 안겼다.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수녀님의 눈빛이 내 얼굴을 훑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안다. 그 눈빛이 더 견딜 수 없었다. 아기의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쥐었다. 작고 따뜻한 그 손이 내 마지막 희망 같았다. 그 손을 천천히 떼어낼 때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다. 눈발이 얼굴에 와 닿았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이름보다 더 많이 떠올리는 이름이 생겼다. 준호. 그 아이의 이름. 세월은 참 잔인하게 흘러갔다. 나는 일터에서 하루하루 버텼다. 식당, 공장, 세탁소 손이 닳아도 일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다. 밤이면 고아원 문 앞에서 울던 그날의 바람소리가 들렸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 이야기할 때면 나는 늘 조용히 웃었다. 나는 혼자 살아.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덮었다. 사실은 아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마음속엔 늘 아이가 있었다. 40년이 흘러도 그 얼굴은 잊히지 않았다. 한 번은 꿈을 꿨다. 아이가 5살쯤 되어 나를 부르던 꿈이었다. 엄마. 그 목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깼을 때 눈물이 고였다. 꿈에서 깨어나도 그 부름이 귓가에 남았다. 나는 속삭였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너무 약했어. 세월은 참 이상하다. 젊을 땐 시간이 느리게 가더니 늙으니 하루가 한숨처럼 지나간다. 은퇴하고 나니 방 안엔 정막만 남았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가면 아무도 내 죄를 모른 채 나는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나는 고아원을 찾기로 했다. 그곳이 아직 있을까? 내가 그 아이를 맡긴 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여기 고아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제가 오래전에 아이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기록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아기의 이름은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김준호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데 40년이 걸렸다. 그 순간 목이 메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눈물이 흘렀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며칠 뒤 고아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손이 떨렸다. 그 아이는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미국으로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잘 살고 있을까? 결혼했을까? 혹시 내 손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웠다. 내가 그를 찾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이제 와서 내 존재가 그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편지를 썼다. 아들에게 내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내게 빚을 졌습니다. 살기 위해 너를 떠나보냈지만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편지를 고아원 담당자를 통해 보냈다. 그리고 기다렸다. 하루, 이틀, 한 달.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포기하려던 어느 날 낯선 우표가 붙은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투머더.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순간 눈물이 번져서 글씨가 흐려졌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수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살려준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다. 종이를 꼭 쥐고 오열했다. 40년의 세월이 그 한 줄에 무너졌다. 편지의 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제가 이 편지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불안했다. 왜 쓸 수 있을 때까지라고 했을까? 며칠 뒤 고아원 담당자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짧은 한 문장이었다. 그분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편지가 떠올랐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그저 울었다. 세상에 혼자 남은 노파처럼. 밤마다 기도했다. 하느님, 제 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며칠 뒤 나는 결심했다. 그가 묻혀 있다는 나라로 가기로 했다. 비행기 표를 끊고 지갑에 아들의 편지를 넣었다. 공항 대기실에서 손을 모았다. 준호야, 엄마가 간다. 이번엔 버리지 않을게. 비행기 창밖으로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굳은 입술, 그 안에 여전히 그때의 내가 있었다. 23의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어머니, 좌석 벨트를 매주세요. 승무원의 말에 정신이 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를 곧게 세웠다. 이제 곧 그 아이가 잠들어 있는 땅으로 향한다. 손에는 아들이 보냈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몇 번이나 읽어서 종이는 닳아 있었고 글씨는 내 눈물에 번져 있었다. 도착한 공항의 공기는 낯설고 차가웠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영어 간판, 낯선 표정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두렵지 않았다. 마치 이곳 어딘가에 그 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입양기관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나를 맞았다. 당신이 그분의 어머니시군요. 그녀의 눈빛은 조심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국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언젠가 꼭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 아이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녀는 또 말했다. 그분은 많이 아팠어요. 병이 진행될수록 당신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냈어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말없이 울었다.
수십 년간 참고 눌렀던 눈물이 그 자리에서 터졌다. 그녀는 내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봉투는 이미 오래된 듯 노랗게 빛이 발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이제는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살려주셨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꼭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편지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숨을 고르려 해도 가슴이 쥐어짜이는 듯 했다. 그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그가 마지막까지 나를 그리워했다는 게 더 아팠다. 며칠 뒤 그가 묻혀 있는 묘지를 찾았다. 작은 언덕 위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곳이었다. 묘비에는 데니얼 준 호 킴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빌러브드 선, 퍼레버 인 아워 하츠. 손끝으로 이름을 쓰다듬었다. 준호라는 한글 이름이 없었다. 그게 더 슬펐다. 세상에서 그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이제 나뿐이었으니까. 나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바닥으로 흙을 만졌다. 따뜻했다. 이 흙 속 어딘가에 내 아들의 숨결이 잠들어 있다 생각하니 눈물이 끝없이 흘렀다. 준호야 엄마야.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입안이 떨렸고 가슴이 부서졌다. 엄마가 이제야 왔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아들의 웃음처럼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웃음이 내 가슴을 스쳐 지나갔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약을 꺼냈다. 40년 전 고아원에서 아이를 보내던 날 마지막으로 접어줬던 종이약과 같은 모양이었다. 이거 기억하니? 엄마가 너 자라면 같이 접자고 했던 거야. 나는 종이약을 묘비 옆에 놓았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다. 그 빛이 마치 내 아들의 손길 같았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책상 위에 아들의 편지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닮은 인매였다. 나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준호야, 내가 행복했다니 그걸로 됐다. 눈물이 떨어져 사진 위에 번졌다. 마치 그가 웃으며 내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묘지 근처 교회에 들렀다. 조용히 앉아 기도했다. 하느님, 제 아들에게 전해주세요. 엄마는 이제야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했다. 그게 내 아들의 인사 같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그날 이후로 내 안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다.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나는 편지를 다시 꺼냈다. 번진 글씨를 천천히 읽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꼭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가만히 따라 읽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에 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 빛이 마치 아이의 미소처럼 내 곁에 머물렀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을 때 나는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쥐었다.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따뜻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아들의 향기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의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40년 전 그 아이를 안고 걸었던 거리, 고아원 앞 골목, 바람이 불던 그 언덕.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그때의 나는 없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텅 빈 방 안에 낡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 사이로 아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엄마. 나는 가만히 웃었다. 그래, 준호야. 엄마 왔어. 책상 위에는 여행 가방과 함께 아들의 편지, 묘지에서 가져온 작은 돌안개, 그리고 종이약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돌을 유리컵 안에 넣고 물을 부었다. 햇살이 창으로 비칠 때마다 물속의 돌이 반짝였다. 마치 아이의 눈동자처럼 맑았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고아원을 찾았다. 그때의 수녀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새로운 원장 수녀님이 나를 맞이했다.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분의 기록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 아이가 남긴 메모를 하나 발견했어요. 수녀님은 작은 노트를 내게 건넸다. 노트의 첫 장에는 서툰 한글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엄마, 나 나중에 찾으러 와줘.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그가 겨우 5살쯤 되었을 때 적은 듯 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노트를 품에 안았다. 이제야 왔구나. 엄마가 너무 늦었지?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고아원 앞을 지나며 인사를 한다. 준호야, 다녀왔어.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그 말이 내게는 기도 같았다. 가끔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걸 바라본다.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나를 향해 웃으면 나는 저절로 손을 흔든다. 그래, 뛰어라. 많이 웃어라. 그게 내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유일한 일이었다. 밤이 되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본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날 때마다 나는 속삭인다. 준호야, 거기서도 잘 지내지? 엄마는 이제 괜찮단다. 사람들은 나에게 가끔 묻는다. 이제 후회는 없으세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한다. 후회는 평생 가져가야 할 짐이에요. 하지만 그 짐을 짊어진 채로도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용서인 것 같아요. 용서는 누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풀어주는 거였다. 40년이 걸려서야 나는 그걸 배웠다. 몇 달 후 나는 작은 봉투를 하나 고아원에 남겼다. 그 안에는 아들의 사진, 내가 만든 종이약 몇 개,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 편지를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이 세상에는 늦은 사랑도 있다는 걸 꼭 알려주세요. 그날 이후 나는 고아원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돌봤다. 처음엔 그들이 내 아들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그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준호가 살아있다는 걸. 그 웃음이 내 상처를 덮어주었다. 봄이 오고 벚꽃이 흩날리는 날이었다. 고아원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할머니, 이거 봐요. 작은 손에 쥔 것은 종이약이었다. 색깔도 모양도 엉성했지만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줬니? 몰라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 아이들에게 종이약을 가르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접은 것이다. 나는 그걸 보고 울었다. 마치 준호가 내 마음을 대신 전한 것 같았다. 이제 나는 매일 일기처럼 편지를 쓴다. 준호야,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단다. 고아원 아이가 내 이름을 불렀어. 엄마는 이제 아프지 않아. 편지를 다 쓰면 창문을 열고 바람에 날린다. 그 종이가 어디로 가든 나는 안다. 바람 끝에는 늘 아들이 있다. 가끔은 교회에서 기도를 드린다.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속삭인다. 하느님, 제 아들을
그곳에서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제게 남은 날 동안 누군가의 엄마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면 십자가 위에 빛이 떨어진다. 그 빛이 내 눈물에 닿아 반짝인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들린다. 엄마, 이제 웃어요. 세상은 여전히 냉정하고 시간은 여전히 빠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아이가 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다고 말한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네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아니에요.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했던 사람을 평생 그리워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축복이니까요. 나는 오늘도 아침에 고아원 앞을 지난다. 문 앞에 벚나무에 새잎이 돋았다. 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말한다. 준호야, 엄마 다녀왔어. 오늘도 하늘이 참 맑다. 햇살이 내 어깨에 내려앉는다. 그 따뜻함 속에서 나는 웃는다. 더 이상 울지 않는다. 이제는 안다. 사랑은 헤어져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 아이가 떠난 자리에 그 사랑이 남아 나를 살게 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면 나는 눈을 감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준호야, 엄마 간다. 이번엔 절대 너를 놓지 않을게.